11월 22일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며칠간에 걸쳐서 지금 위에서부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급락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급락 이후에 서서히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안정화돼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흐름이 지금 4,500달러 있는 그 정도 라인선 정도 되죠. 여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닥권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누군가 위에서 물량을 매도하는 그 힘이 아주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느 누군가가 밑에서 물량을 받지 않으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투매가 나오고 나서 투매가 일정 부분 투매를 좀 유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바닥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고 나서 다시의 안정세를 지금 찾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량 10,000개를 따집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거래량 10,000개, 그리고 비피넥스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4시간 차트를 보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10,000개 이상의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위쪽으로 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일단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위쪽으로 돌파가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중요하게 먼저 돌파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US 달러 5,500달러입니다. 5,500달러 있는 자리를 위쪽으로 돌파를 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본격적인 약간 상승 쪽으로의 어떤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거래량 10,000개를 기준으로 잡아서 4시간 차트상 매수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 10,000개 이상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을 일단 좀 체크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근래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움직여서 제가 볼 때 54% 라인선까지도 일단은 좀 봤었는데 54%, 54.5%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54.5% 있는 자리는 위쪽으로 돌파를 안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54% 있는 자리에서 다시 좀 꺾여 들어가는 그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뭐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과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빠르게 아래쪽으로 확 꺾여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 쪽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요 부분이 사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업비트가 지금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팅 업체 아마존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존에서의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코인원, 그 다음에 업비트, 고팍스, 그 다음에 비트소닉, 그 다음에 코인레일 얘네들이 지금 먹통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리플이 업비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리플이 서 있는 상태예요.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 미리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리플을 보면 리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치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확 눌러버리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500원 있는 라인이 사실상 좀 중요한 라인 선이에요. 거의 일시적으로 500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좀 일부 보여지기는 했지만 500원 있는 자리에 지지권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엿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부분은 사실 500원이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치고 내려와서 540원 원화 기준이에요. 얘는요. 540원 있는 자리 지지권력을 확보하고 딱 N자형으로 돌아나갔으면 최고의 모습이 됐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600원 있는 자리를 제대로 돌파를 못 시키면서 600원의 저항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로 500원, 600원, 그 다음에 700원 여기 있는 자리까지의 그 단계의 어떤 저항 라인선이 있어요. 그래서 600원 있는 자리, 700원 있는 자리까지 완전히 돌파가 들어가야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쏘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요번에 암호화폐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부 하락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때 리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리플도 고점 있는 데서부터 아래쪽으로 급락으로 떨어서 솔직히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은 잡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리플과 비트코인만 비교를 하더라도 리플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에 쏠리는 관심도는 점점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 비트코인 하드포크 할 때부터 비트코인 캐시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하고 최근 근래에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비트코인 ABC, 비트코인 SV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상실이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지한이가 장난을 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고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캐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 로직, 샤, SHA-2569 쓰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점점 좀 작아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거꾸로 리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리플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이 리플은 채굴이 아니라 발행입니다. 발행. 다른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채굴을 한 마이너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리플은 마이너 없이 얘는 원래 애초에 발행을 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발행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고 점점 리플에서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리플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발행을 했지만 점점 소진을 시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정희 씨의 어떤 촉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리플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손정희 씨가 그 양반이 옛날에 2000년도 벤처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어떤 촉을 굉장히 좀 신뢰를 한다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래에 점점 리플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종목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 비트코인을 꼽습니다. 비트코인을 꼽고, 비트코인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는 게 리플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최고의 종목이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옛날에 이오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있던 자금들이 이오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부터 이더리움이 뭔지 모르게 조금씩 수그러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RC20입니다. ERC20 로직을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으로 장가지 파생으로 해서 나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많지만 이더리움도 거기서 파생돼 나온 부분에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종목들이 파생이 돼서 나오면 이더리움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더리움의 기술 개발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틈에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을 제끼고 리플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총 2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계속 리플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가 이더리움이고 시가총액 4위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인데, 이 비트코인 캐시는 요번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폭락이 나왔던 부분은 얘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얘도 좀 그리그리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제일 중요한 비트코인 30% 포지션, 그 다음에 리플 30% 포지션, 그 다음에 우리가 에이다도 들어가 있죠. 에이다 지금 손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에이다 비중 10%, 이렇게 70% 그대로 홀딩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포지션 자체 중기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잡고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업비트는 먹통이 돼서 지금 제대로 호가가 안 보이는데, 해외 차트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슬슬 다시 방향을 잡아서 위쪽 방향으로 슬슬 움직이려고 지금 슬슬 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좀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나쁘지 않다. 벌써 두들겨 맞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되고,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리플을 좀 더 매수해도 좋고 하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심해서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 못 벌어요. 물량만 연락이 뺏깁니다. 그래서 짧게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모든 투자를 할 때 위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 지금 있는 자리는 또다시 기회를 주는 자리다. 폭락을 시키면서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30%, 리플 30%, 에이다 10% 우리의 중기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30%도 그대로 현금으로 확보를 시켜놓고 반등 나오는 부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요번 주말 가까이 되면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쭉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포지션 중기 포지션 유지 잘 좀 버텨 나가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